아마 이제 되게 이제 제 수업을 하려는 이 생각이 들잖아요. 좀 네. 늦어도 기다려 주시고 이러는데 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못 따라오면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 저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하면서 이제 외부에 있던 오프라인 수업들이 강의가 막 취소되고 이제 줌으로 이제 수업을 막 대체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저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저는 이제 특강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존에 온라인 수업 하면 보통 찍어 놓고 그걸 계속 이제 돌려주는 거죠. 예. 어서 오세요. 네. 아, 민준이 오셨네. 근데 이제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제는 오프라인이 좀 익숙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나 오프라인으로 만나나 뭐라고 하죠? 이제 늘 만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만난 적이 없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도 오프라인에 만난 거고 별반 다르지 않는 관계 형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은 그런 관계를 하거든요. 이게 뭐 만나고 뭐 이렇게 자주 뭐 부딪히고 해야지 친해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온라인 세대예요. 바로 그냥 이제 연결하고 문자하고 카톡하면 그냥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귄 거나 온라인으로 사귄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한 분이라도 제대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고 자기의 블로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걸 잡을 때는 그 오프라인으로 가서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컴퓨터 환경이 각자 뭐 노트북을 가지고 가져오더라도 이제 제가 컴퓨터를 봐줄 수 있으니까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해도 컴퓨터 사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 다르겠죠. 핸드폰도 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 노트북도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윈도우라는 걸 똑같이 쓰지만 실제로 그 윈도우라는 걸 쓰면서 그거는 이제 이 컴퓨터를 구동해 주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약간 바이러스 같은 게 먹었나 봐요, 지금. 바이러스가 남편 말로는 바이러스가 먹었다는데 이렇게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어제까지 잘 됐는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걸린다든가 이게 지금 그 인터넷을 구동하는 게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고 크롬이라는 게 있고 익스플로어가 있고 크롬이 있고 그리고 웨일 네이버에서 주는 웨일이 있고 이게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똑같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속을 했지만 그 인터넷을 접속하는 웹 브라우저가 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컴퓨터 환경도 다르고 컴퓨터를 구동하는 그 프로그램도 다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지 않으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계속 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이 하는데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도 어떤 컴퓨터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게 컴퓨터냐 노트북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 컴퓨터도 이해하고 이제 이런 작동되는 것들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교류가 돼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 블로그를 배워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도 제가 했고 컴퓨터로도 했죠. 근데 사진을 불러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로 되나요? 사진을 우리가 핸드폰에 찍었는데 우리가 미숙님 그런 거잖아요. 핸드폰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컴퓨터로 내가 이제 블로그를 이제 입력을 해요. 그럼 사진은 어떻게 갖고 오냐고요. 그죠? 뭐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를 예. 어떻게 하죠?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하죠? 뭐 카톡으로 옮겨도 카톡으로 되고. 그죠? 예. 카톡으로 예. 옮겨서 예. 담아놨다가 그거를 예. 불러와야 되죠. 그거 예. 아니면 이메일로 보냈다가 또 컴퓨터에 예. 저장했다가 받아와야 되죠. 예. 어쨌든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핸드폰을 들고 있고 노트북을 들고 있는데 핸드폰이 또 내 거가 아닐 수 있잖아요, 명의가. 예.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 아들 명의로 했다든지 핸드폰을 엄마 명의로 했다든지 하면 이게 그 로그인하는 것도 달라가지고 그 이해관계를 못하면
이게 또 연결이 안 될 수 있죠.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플랫폼을 하면 뭔가가 되는데 이거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그러다가 안 되셔갖고 나가신 분도 있고 줌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자기가 다른 영상은 줌이 다 되는데 내 거만 안 된대요. 줌이. 그럼 내가 그거를 그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서 제 거의 설정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죠? 뭔가 안 보이게 설정이 돼 있거나 할 건데 그거가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찾아보다가 다른 분은 다 되니까 제가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컴퓨터로 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두 분은 끝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고 숙제를 내줬잖아요. 그죠? 네. 교수님 하셨어요? 교수님 들어가니까 안 되셨더라고요. 어떠세요? 3개 올렸는데. 이거 올렸어요? 네. 이거 51분 전에 올렸네요. 그죠? 네, 그거 하고, 그거 안 뜨는데 제가 눌러가서 봐서 그런가 하나씩 하나씩 다 올렸는데 새로.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안 뜨더라고요. 여기 지금 예. N 이상하네. 하나 제가 들어가서 보면 여기 지워지. 여기 요가 맞죠? 17일 날 네. 이거군요. 이거고 샘 화면하고 또 제 화면하고도 좀 다른 것 같다. 달라요. 또 화면이 달라요. 네, 네. 그 직장 생활에서는 안 뜬 것이 밖에 또 나오는데 저는 제 거 보이거든요. 한 4개 정도가 지금 사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불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안 올리셨나? 하고 이제 블로그를 딱 누르니까 이게 보통 올리면 이게 불이 다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N이라고. 네, 네. 근데 없어졌네요, 지금. 지금 하나씩 제가 어제도 제가 어젯밤에 들어가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N이. 그래서 저는 그냥 블로그만 눌려보고 이게 이제 이건 52분 전에 올렸잖아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셨네 하고 이제 안 눌러봤죠, 다른 것들은. N이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지금도 N 안 들어왔잖아, 그죠? 근데 가니까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 지금 그럼 올리셨네. 이거 지금 올리면 여기 N이 두 개는 또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제가 없어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렇죠. 일단 네. 제 컴퓨터도 오늘 조금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근데 지금 뭔가 바이러스가 걸렸다 해 남편 말로는. 지금 제가 월화수 올려봤어요. 네네 잘하셨어요. 네, 하나씩 해가지고 월화수 올려봤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NNN 해가지고 그 하나씩 네, 했는데 네네.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네네. 잘하셨고요. 이게 지금 잘 18일 날 모르겠는데. 올렸고 이게 이제 17일 날 그죠? 요가 네. 예. 자 이제 코칭하면서 갈게요. 이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주님 듣고 계시죠? 민주님 듣고만 계세요? 대화는 안 되시나요? 네. 민주님 참석은 안 되세요? 제가 상황을 알아야 네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님 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민주님 따뜻한 돌멩이라고 되신 분은 저랑 그 디지털 독서를 함께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블로그 제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강좌 있으니까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블로그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블로그 제가 지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두 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주제별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스팅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이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본문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포스팅에 대해서 올리는 걸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포스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이제 글을 쓰거나 그림을 올리거나 이제 이런 내용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포스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고요. 그림에 대해서 이제 편집하는 실습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팅에 조금 더 좀 그 카테고리에 맞게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사진 편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포스팅이 조금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를 오늘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에 맞는 블로그 글쓰기는 우리가 쭉 보면 효선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수아님으로 블로그에 있는 명을 부를게요. 수아님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3개 있습니다. 여기 나만의 생활, 나만의 직장 생활, 나만의 취미 생활 요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카테고리에 맞게끔 이제 포스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스카이님은 여기 메인 사진도 바꾸셨더라고요. 여기 스카이님은 지금 현재 여인이 또 안 보인다 그죠? 아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요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카테고리가 우리가 3개 해놨어요. 일상, 좋은 글, 여행 이렇게 3개 했는데 여행이 지금 11개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카테고리에 맞게끔 포스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테고리에 맞게끔 주제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목은 간결하게 쓰는 거죠. 이제 무엇 어떤 거에 대한 글이다라는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요 주제의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포스팅을 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제 이 글을 이 내용을 포스팅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배경 이유를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나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 사실을 근거대로 올렸지만 어떤 거에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에 맞는 이제 사진은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팅 한 거를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제가 코칭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아님 거기 보면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샘들 모임 이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러죠. 지금 수아님은 이제 오픈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와서 보는 공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아님이 슬기로운 나의 하루하루 생활이라고 이렇게 지금 블로그 명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또 딱 들어왔을 때 어쩌죠? 아, 수아님이라는 분이 슬기로운 나의 하루하루 생활을 하시는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3개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딱 들어왔더니 샘들 모임이라고 돼 있어요. 아 이분이 뭔가 그 직장 생활에 이제 뭐 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게 샘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요거가 딱 나오니까 아 요가 샘들인가?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주관적으로 쓰신 거죠. 샘들 모임 하셨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샘들 모임 해서 각자의 뭐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죠. 자, 이거는 그냥 본인이 쓰신 그 글이신 거죠. 수아님께서. 네. 시를 쓰셨네요. 거의요. 네. 시를 쓰시고 너무 예쁜 그림 올리셨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그 책 안에 있는 아, 사진입니다. 아, 예, 예. 지금, 그쵸. 그래서 음, 일단은 주관적으로 올려야 뭔가 이렇게 지도 편달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가감 없이 지도 편달 바라는 아직 습관적인 태도로 이렇게 그냥 싹 올렸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이제 해보면 이렇습니다. 책 안에 카피와 책 껍데기와 책 안에 있는 사진 입어서 찍어서 그대로 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주관적인 거는 책이 너무 이쁘고 책에 네,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담으셨잖아.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제목은 뭐예요? 쌤들 모임. 샘들 모임인데 샘들은 없고 뭐가 있죠? 네, 그 책하고 내 마음대로 책이랑 예쁜 된 거 그림. 있죠. 이제 네. 이건 거예요. 그냥 이제 내가 올릴 때는 샘들의 모임하고 이제 왜냐면 이건 실제인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수아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유법으로 연상까지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음. 연꽃까지 피우기 위해서 연꽃도 굉장히 그 지금 어제 내가 올린 글이 메타버스인데 가상하고 현실하고 지금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현실을 지금 여기 가상 온라인에 올렸는데 본인은 완전 일체형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올려놓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보세요. 지금 여기 포스팅이라는 여기 블로그는 가상이잖아. 그죠? 네. 여기 그런데 여기 가상에다가 여기는 이제 온라인이니까 우리가 다른 세계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보는 내가 이웃이 와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뭔가 올렸을 지금 샘들 모임했으니까 현실에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러면 내용도 어때야 될까요? 이 제목에 대해서 뭔가 풀어줘야겠죠. 근데 딱 왔더니 너무 순서 네. 바꾸면 어떨까? 맨 밑에 사진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제목을 네. 만약에 이제 여기 지금 책을 올렸잖아요. 네. 책을 올리면서 현실 반영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먼저 그 봤다고 이렇게 기준이 제목 중에 먼저, 하나로. 네, 네. 먼저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이제 수아님께서 이 포스팅의 목적이 뭐냐가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여기 약간 카테고리 주제에 맞게끔 이 보면 직장 생활 넣어주셨죠. 네, 네. 이게 만약에 취미면 그죠? 취미거나 생활에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넣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여기 네. 직장 생활의 샘들 모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는 맞아요. 카테고리랑 그 제목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샘들 모임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내용이. 뭐 샘들 관련된 네네. 거나. 주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 주제를. 그러니까 제목이 주제인데 그죠?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카테고리 내용이랑 여기 주제랑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적어줘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이 떠오른다. 이 책에 있는 우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 뭐 이렇게 풀어가셔야 되는 거죠. 똑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풀어내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 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주제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전 독서를 위주로 많이 하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 올린 게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이런 이제 책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카테고리가 디지털 독서잖아요. 그죠? 디지털 독서라는 카테고리에 이거가 뭐겠어요? 이게 자체가 다 제목이고 주제예요. 이게 디지털 독서에서 하니까 매일 필사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지는 매일 필사의 의미는 책에 있는 구절을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은 조금 넣고 책에 있는 내용은 많이 넣겠다는 뜻이거든요. 책 리뷰하고는 조금 다른데 약간 이제 뭐 구분을 명확하게 하자면 그렇고 타인이 봤을 때는 잘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제목이고 포노사피엔스 이거는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인 거죠. 쉽게 말해서 핵심 포인트 내용. 네, 그러니까 이게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책이니까 책에 대한 제목이 당연히 들어가고 책에 대한 제목이 들어가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혹시 어떤 핵심 키워드들을 이렇게 제가 넣고 있어요. 그러면 딱 들어와 보면 책을 이렇게 올려져 있고 전 책을 봤습니다라고 하는 책 봤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죠. 메타버스가 책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언택트 세계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라고 질문, 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아님께서 여기에 샘들의 모임은 하고 물음표를 만약에 했어요. 물음표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오늘은 샘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샘들일까요? 뭐 이렇게 물음하시잖아요. 모임은?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저는 요가 모임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요가 선생님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하죠? 그 질문과 주제를 본문 내용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수아님?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물음은 아니니까 샘들 모임하니까 저는 오늘 어떻게 돼요? 샘들과 모임을 했습니다라고 해주셔야 되죠.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어떤 모임일까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다든지 아니면 바로 이제 저는 요가 선생님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요가 선생님들과 뭐 오후에 모임을 했습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는 거 있죠. 이
이 샘들과의 모임에 대한 모르잖아요. 이거 샘들만 있으니까 이거 샘들에 대한 무슨 모임인지 언제 만났는지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는 모임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샘들의 모임이면. 근데 여기 카테고리가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요. 직장에서 풀어주는 거죠.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직장에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쌤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라는 어떤 이 카테고리에 맞는 그죠? 이제 해석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직장이 요가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그 선생님들과 요가 모임을 하셨구나라는 어떤 연결이 되잖아. 그죠? 그럼 훨씬 이 글이 공감력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 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만나는데 여기는 근데 선생님들끼리 모임이고 우리는 요가를 배우는 사람들 모임이고 다르지라는 어떤 구분도 지을 수가 있겠죠. 그 보는 사람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글을 하나 넣어주는 거죠. 우리는 이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러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요 앞에 몇 줄만 집어넣어주면 이게 확 사는 거죠. 이 글이. 근데 아무것도 없이 샘들 모임했는데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게 무슨 모임이지라는 의아하죠. 이 내용이.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하죠. 한두 줄.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꽃이 있죠. 근데 이건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면 더 좋겠죠. 왜냐면 연꽃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먼저 글을 올렸는데 글 하나 쓰고 이렇게 그림을 넣어주면 더 와닿겠죠. 와닿고 이제 이 그림이 뭔지 이제 편집할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뭔지에 대해서도 이제 풀어주면 좋죠. 이게 여기 있던 거잖아요. 요가의 첫걸음에. 그죠? 요가의 첫걸음이 글이라는 걸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또 평안하고 부드러운 이 글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넣어주는 거죠. 또 요가의 정신은 이뤄야 된다라고 넣어주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위한 시간이다 하고 마지막을 넣으면서 저는 이제 이런 각자의 성장과 성숙의 시간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이걸 넣어주면서 이 책이 굉장히 와닿고 이 책을 기본으로 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걸 딱 마지막으로 해주면 되게 뭐라죠? 짧지만 임팩트가 강하겠죠. 이제 요가 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제 우리가 글을 보는 사람이 자꾸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추측을 해야 되는 글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근데 그렇게 한 글은 계속 의문이 가지거든요. 요가를 해서 올렸나? 요가 책을 올리신 이유가 뭘까?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이렇게 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죠? 잘 아시는 이제 글을 올리는 사람은 이제 잘 아니까 생활도 하시고 글도 이제 책을 보고 하시니까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니까 그거를 저는 안다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거는 이제 효사님 오늘 수정하면서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미생활에 이것도 있죠. 자, 취미는 직장하고 다르죠. 취미는 이제 이제 일반 여러 가지들, 그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들 올리시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제목에 딱 보면 만화 제목 토리코로 보셨나 봐요. 그죠? 자, 이제 이거는 아까 여기 직장은 무슨 모임이지라는 게 보이는데 요가를 하는 모임이구나라고 우리 그림하고 제목을 보면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취미생활에 왔더니 만화가 보이고 토리코라는 이게 이제 바로 이게 토리코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림이 제목은 이렇다라고. 그러면 이건 그런 거예요. 이건 또 너무 직설적인 거예요. 그죠? 이 제목, 이 그림과 제목을 다 노출하니까. 그러면 호기심이 없잖아요. 만화 제목 토리코라는 게. 아시는 분은 들어올까요? 눌러보진 않는 거예요. 토리코 봤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만화 제목 토리코를 봤나 보다 하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여기에 제목을 즐거운 취미 중 하나인 만화 보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화 보기 이렇게 하고 토리코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뭔가 여긴 제목을 취미생활이고 이제 그림 자체가 만화니까 이게 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뭐라고? 네, 이제 취미 중 하나인 만화 보기 이렇게 하는 거죠. 제목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제가 오늘 본 만화는 토리코입니다. 뭐 이렇게 준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제목에서 약간 호기심을 끌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취미생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취미생활이 만화인가?
오늘 만화를 보셨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제목 이제 간결하게 쓰는 제목. 이거는 너무 현실적인 직시적인 제목인 거죠. 딱 이거다라고 정의 내려줬으니까. 그죠? 근데 약간 이제 은유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만화 보기. 이제 일본 만화인데 음식의 맛과 이제 이 토리코라는 만화가 보니까 일본 만화고 그죠? 음식의 맛과 재료를 다양성에 공상과학 요소가 듬뿍 담긴 그런 만화다 그죠? 이걸 좋아하신다 그죠? 자 그러면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좋을 듯 하고 이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 만화 보기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말았죠. 그죠?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좋아할 듯? 없어요? 뒤에 끝말은? 수아님? 그러니까 응. 지금 되게 친근하게 쓰셨어요. 그죠? 마치 온라인에 썼는데 마치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쵸? 그러니까 좋아할 듯? 뭐 이렇게 이런 거잖아. 맞죠? 좋아할 듯? 만화 보기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음성을 만화 보기 이렇게 좋아할 듯?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전달력에 있어서 읽는 사람이 그렇게 읽어주면 참 좋은데 아니면 좋아할 듯? 좋아할 듯?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음식 관심 있는 사람이 좋아할 듯. 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좋아할 듯 하다. 그죠? 마침 문장. 그죠? 우리가 보통 친숙할 때, 친할 때 쓰는 문장. 그럴 것 같은가? 이게 말하다 많은 말들 있잖아요. 이게 끝 완성도가 없는 문장들일 때는 우리가 친밀할 때 하죠. 보통 친할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번 가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괜찮아. 뭐 이런 뭐죠? 약간 친할 때 우리가 그런 뒤에 이제 전미사 같은 것들을 안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포스팅은 뭐라죠? 타인이 보잖아요. 친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막 들어와서 보잖아요.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친근감을 주려고 다 친한 척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수아님이 이제 친한 경계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친하고 방금 만난 사람도 친하고 다 친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죠. 근데 뭔가 나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깍듯하게 예의를 대하고 싶어. 그러면 저처럼 다 높임말을 쓰는 거죠. 저는 이제 불편하니까 다 높임말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전 작가입니다. 처음 보나 10번을 보나 계속 높임말을 씁니다. 저는 계속 뜻합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적응한 것입니다. 뭐 할 거라고 합니다. 뭐 경고하고 있네요. 뭐 이제 경고합니다. 이럴 때는 경고합니다 안 쓰고 경고하고 있네요라고 또 하는 거죠.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이제 높임말로 제가 써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요. 설명할 때는. 그런데 제 견해를 담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말합니다. 제가. 이제 책에는 이렇게 높임말로 책도 책마다 반말하는 책이 있고 이제 높임말을 경어를 쓰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높임말을 쓰고 있어요. 맞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죠? 저는 제 생각을 이제 담을 거니까 반말을 합니다. 테라포밍은 지구와 행성 개조 정도를 해석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설명해 줄 때 완전 어떤 주관적인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놨어요. 책에 있는 내용과 내가 하는 말이 구분이 되게끔 해냈어요. 다 막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은 또 이렇게 해서 뭐뭐입니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하나요? 저는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다, 차지했다, 받는다고 한다, 사용할까요? 걸까요? 물어볼 때는 이제 존칭어를 썼습니다. 뭐 이렇게 게임이다, 확장해 갔다. 이렇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명확하게 전달할 때는 그냥 반말로 하는 거죠, 제가. 그랬다. 그러고 싶다. 난 좋아한다. 이렇게 내가 정의하는 글로 쓰는 거죠. 운영한다. 어울려서 지낸다. 이렇게 내가 완전 개인적인 거는 거의 나한테 하는 말 하듯이 뭐 그렇다. 동생한테 하는 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예전에 제가 처음에 리뷰할 때는 이런 걸 잘 구분할 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상 같은 경우 저도 들어가면 이제 일상을 풀 때 이제 다 다녀왔습니다. 보고하는 거죠. 제가 무슨 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알려줬습니다.
다 높임말 씁니다. 설명해 주는 글은 다 높임말을 씁니다. 제가 이러이러 했습니다. 일상도 그랬습니다. 이러이러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높임말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설명해 주고 싶다. 그러면 높임말을 쓰시면 좋죠. 아니면 내가 이제 전부 다 하대해야 되잖아요. 나 만나를 봤다. 다양성에 그렇다,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면 이제 내가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한 거를 정의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부드럽게 설명해 주고 싶으면 만화를 봤습니다. 이 만화는 일본 만화인데 음식과 맛과 재료의 다양성에 공상과학적 요소가 듬뿍 들어간 그런 만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죠. 똑같이 제가 어떤 일을 했어도 그 글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어감이 다르죠. 와닿는 거가. 이해되셨어요? 수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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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구분하시면 훨씬 맞죠? 전달력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공유를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올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과일. 여기 내가 이제 나의 생활인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인데 딸기가 아니고 이건 하트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딸기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제 수아님이 아직 글을 쓸 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경계가 없이 쓰시는 거죠. 그죠? 주제랑 주제에 쓰는 제목이랑 포스팅 내용이 마치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알 것이다라고 지금 쓰고 계시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생활이에요. 세 개를 올렸는데 생활인데 나만의 생활. 내가 이제 세 개를 보니까 명확해졌어요. 취미랑 직장 생활, 나만의 생활이. 그죠? 이제 네. 분명하게 카테고리에는 확실하게 임팩트를 줬어요. 이제 이 포스팅을 하는 거가. 이제 그건 아주 숙제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했고 이제 나만의 생활에 왔더니 나 홀로 즐겼던 어떤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취미생활도 나 혼자 즐기는 거지만 뭔가 고정적인 꾸준하게 그죠? 발생할 빈도가 있는 거는 취미생활을 넣으셨고 그러니까 오롯이 나만을 가끔 즐기는 것들은 나만의 생활로 넣으셨어요. 보죠? 그러니까 경계가 약간 명확하게 생겼어요. 네. 네, 나눴어요, 지금. 그건 네네. 확실해졌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쓰냐면 포스팅을 할 때는 이 포스팅에 올리는 글이 뭐죠? 그림과 제목과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블로그라는 어떤 글쓰기는 블로그의 글쓰기는 홍보성이 있고 정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영업을 하는 입장이면 이제 보통 정보를 준다고 해서 홍보에 가깝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순수하게 내가 하는 일상을 올리고 싶어요. 이거는 100% 정보거든요. 그죠? 정보면 그 정보를 담는 글을 쓰고 그 글이 어떤 내용인지 하는 제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수아님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과일 하고 그건 뭐라고요? 딸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 딸기를 먹었어요. 라든지 오늘 내가 좋아하는 딸기가 참 맛있었어요. 라든지 어떤 뭐라고 하죠? 왜 사람마다 좋아하는 과일은 다 다르고 그 좋아하는 과일의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임팩트 있게 제목에다 넣어주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과일 딸기를 먹었습니다. 뭐 지금 딸기철이 아닌데 저는 딸기가 계절 상관없이 먹어도 맛있는데 계절 상관없는 맛있는 딸기라든지 뭐라 하죠? 제목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딸기에 대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강하게 실는 거죠. 이 제목에다 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 하나세요? 다른 거에 비하면 딸기를 유독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 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알 수 있죠. 네. 그럼 질문하지 않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특히 좋아하는 딸기 뭐 이렇게 특히 한다든지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그죠. 딸기. 가장 좋아하는이죠. 그죠. 그냥 무난한 문장은 가장 좋아하는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언제 먹어도 맛있다. 뭐 이런 거죠. 계절하고 상관없이 맛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딸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딸기를 다른 과일에 비해서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으로 문장이 맞죠. 주제가 바뀌면 훨씬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보다 우리가
가장이를 넣는 이유가 그런 거죠. 다른 여러 가지 과일 중에 그 중에 얘를 좋아한다. 그죠? 딸기를 올렸고 딸기를 좋아한다. 자, 우리가 어떤 과일이나 어떤 과자나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할 때 좋아하죠.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유가 없죠. 왜 좋아하는지. 그죠? 그걸 넣어주면 확실히 이제 임팩트가 있겠죠. 뭐죠? 왜 좋아하죠? 색깔도 예쁘고, 네. 맛도, 제가 좋아하는 맛이라고요. 아, 그래요? 자, 그럼 그걸 이제 식감도 좋고. 그럼 본인이 한번 정의 내려보세요. 이 딸기를 좋아하는 이유.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다는 거죠. 이제 수아님이 저는 딸기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딸기를 좋아하는 이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질문을 하는 거죠. 뭐죠? 이제 해보세요. 답변. 색깔이 마음에 들고. 색깔을 좋아하고. 딸기 색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색이고 뭐죠? 네. 한 입에 쏙 들어가고. 한 입에 쏙 들어가고 네. 식감이 좋고 네. 그래서 언제 먹어도 맛있다. 이렇게 그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딱 다주면 어때요? 수아님은 딸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구나라고 공감이 되겠죠. 이게 이제 공감력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글 한 문장이 내가 좋아하는 걸 표현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글로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이게 제일 저의 취약점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누구나 그래요. 그건 이제 수아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읽고 항상 말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쓴 문장을 읽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읽어볼게요. 이거는 딸기를 좋아한다. 그냥 먹어도 맛나다. 요플레에 넣어 먹어도 맛나다. 얼음과 갈아 먹어도 맛나다. 그냥 맛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딸기는 개인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나도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딸기를 좋아하면 저도 딸기를 좋아합니다. 딸기를 좋아한다. 갈아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걸 좋아한다. 딸기는 뭐 꿀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 딸기는 설탕에 특히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 뭐 이렇게 그냥 맛있는 걸 쭉 열거하면 그래 맛있지 딸기는. 너는 그렇게 먹냐? 나는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간 너는 그렇게 먹어, 나는 이렇게 먹어. 이렇게 생각할 어떤 자꾸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글이죠. 자꾸 이렇게 되면은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런 거보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글이 더 좋죠.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좋고 이래서 괜찮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조금 문장을 수정하면 나는 과일 중에 딸기를 가장 좋아한다. 그죠? 이렇게 문장을 해주면 더 좋겠죠. 나는 과일 중에 딸기를 가장 좋아한다. 딸기는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 뭐 이렇게 나한테는 굉장히 맛있다. 이렇게 넣은 거죠. 이 딸기를 요플레에 넣어 먹으면 더 맛있다. 그죠? 이렇게 한 문장씩 추가하는 거죠. 특히 얼음과 갈아 먹으면 더 맛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같은 문장인데 그런 조금의 글을 첨부해주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딸기에 정말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게 오잖아요. 글만 봐도. 그래서 글이 이렇게 조금 움직이지는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꾸 쓰다 보면 늡니다. 일단. 그죠? 그래서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물론 글을 쓰면 잘 쓰지만 굳이 코칭을 받지 않아도 자꾸 쓰다 보면 늡니다. 쓰다 보면 늘어요. 그게 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미수님 것도 잠깐 들어볼게요. 수아님 잠깐 고쳐보세요. 지금 얘기한 것들 요 몇 가지 제목들하고 한번 고쳐보세요. 내용은 조금 이따 이제 미수님 거 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카이님은 네, 요거 지금 동피랑 갔다 오셨어요. 보니까. 네. 근데 동피랑에 예. 이렇게 다리가 있던가요? 아니요. 그 딱 밑에 읽어보면 지금 동피랑 가는 길에 고성을 둘러서 갔거든요. 이제 가는 길이죠. 예. 그렇구나. 예. 저 읽었거든요. 글은 다 읽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 약간 헷갈린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네네.
자, 보세요. 여기도 이제 제목이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딱 봐도 뭐죠? 예. 통영을 딱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림 자체가 예. 딱 보시면 이렇게 예. 이제 본인의 동피랑 글자도 약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통영 동피랑 인증샷. 예. 벽화마을 인증샷을 딱 찍었어요. 갔다 왔다가. 예. 그러면 예. 이렇게 돼 있는 제목과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측을 하죠, 우리가. 네. 우리가 수아니까 예측했듯이 아, 이분이 동피랑에 다녀왔구나라고 예측하겠죠. 그러면 동피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는 추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래가지고 클릭을 딱 했습니다. 동피랑에 갔다 왔구나라고 동피랑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동피랑 이제 친절하게 동피랑이 어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근데 이제 예. 아무 글귀가 없습니다. 아. 글귀가 없는 친절은 아. 친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친절하려고 이제 위치까지 알려줬구나 뭐 이렇게. 네. 근데 여기다가 동피랑 네. 벽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동피랑 벽화마을은 뭐 여기 있습니다. 통영 여기 네.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예. 보면 아래 지도를 보면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면 네. 굉장히 친절하겠죠. 여기 한마디만 네. 넣어주면 친절함, 굉장히 친절합니다. 근데 한마디 안 넣어줬기 때문에 친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거고 이제 네. 여기 또 왔더니 아, 동피랑에 가셨군요. 이렇게 나온 네. 거죠. 그리고 네. 동피랑에 맞다 이런 것도 있죠라고 이렇게 됐는데 네. 여기 이제 네. 헷갈리는 문장이 나오는 거죠. 예. 통영을 이번에는 거가대교가 아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멋진 만창대교를 타고 뭐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이제 통영을 갔습니다. 예. 그리고 고성에서 문득 멋진 다리도 만났습니다. 고성 가는 길에 이제 만난 거죠, 이렇게. 예. 네네. 그리고 이것은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현실에서 살고 현실에 있는 네. 사진을 이제 온라인에 옮겨 놓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네. 때 이제 그걸 경험하시는 분은 아무렇게나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 자기 그 경험을 했으니까. 네. 그거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떡할까요?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지금처럼 글을 잘 뒤죽박죽이네.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유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나오고 과정을 넣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이제 어떤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좀 순서대로 예. 하지 않죠. 네,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있었으면 더 맞죠. 네네. 시작할 때 이렇게 맞네요. 네, 시작할 때 넣어주고 이거는 예. 뒤쪽에 예. 넣어주고 뭐 대표 사진은 예. 상관없거든요. 이걸 넣어주나 저걸 넣어주나. 예. 근데 좀 밑으로 내려놓고 음. 시작부터 해주는 게 글을 보는 사람이 이제 좀 쉽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거 동피랑에 갔지 맞아 이렇게 하고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동피랑에 벽화마을에 갔지 맞아 하고 들어왔는데 동피랑에 왔네. 그럼 동피랑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피랑이 왔다. 예. 동피랑은 어떻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아무 얘기가 없고 바로 이제 가는 도중에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가는 도중에 얘기를 쓰고 가는 도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갔는데 가다가 이걸 만났는데 그럼 가다 만났는데 그 동피랑 그 근처에서 있었나? 이렇게 내 혼자서 막 추측을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네네. 읽었지만 이 앞에서 봤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예. 이 글을 자세히 읽고 자세히 연결하지 않으면 그죠? 글을 안 봤거나 이러면 또 잘 모르겠죠. 예. 그런 내용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되게 창의적이다. 그래서 네. 자, 마무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글과 그림을 넣을 때 이 시작이에요, 제목이. 예. 그렇지만 제목을 보고 왔지만 그 제목을 한 번 더 알려주는 게 친절한 거죠. 그러니까 제목은 제목이고 본문 내용은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저는 오늘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언제 다녀왔습니다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실이 언제냐가 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사실이 없잖아요. 언제 사실인지. 우리 사실은 요 날짜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 올리는 날짜. 그렇지만 5월 17일, 20일 날 다녀온 게 아니잖아요. 이건 포스팅을 한 날짜잖아요. 한 날짜. 네. 여행은 직접 간 날짜가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날짜가 그렇게 강조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수아님 같은 경우는 일상은 우리가 그렇게 막 날짜에 왜냐면 그날 올린 거니 그날 있었던 일이잖아. 일상이니까.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이날 일상에 대해서만 풀어주면 되는데 여행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잖아. 그죠?
네. 언제 갔는지가 필요하죠. 날짜가 필요하죠. 이게 네. 당일로 갔다 왔는지, 뭐 오전에 통영을 언제 가서, 저는 집이 어딘데 통영 거리의 시간, 그리고 동피랑에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얼마 만에 왔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네. 그 스카이님이 출발해서 갔던 동피랑의 거리의 시간과, 뭐 내가 대전에 산다면 대전에서 동피랑을 가려면 그리고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네. 풀어놔주면 훨씬 공감력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것들은, 블로그에 올리는 거는 물론 나 혼자만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순수 비공개 글이잖아요. 나만 기억하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웃들과 나누잖아요. 얘기를. 그럼 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뭐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수정할게요, 지금 요거. 아, 예. 네, 폰으로 쌤 수정해도 되죠? 됩니다. 폰으로. 폰으로. 이거 예? 폰으로 예. 됩니다. 폰으로 예. 가능하고, 수정할게요. 이제 이거를 수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진을 좀 위아래 위치를 바꾸시고, 그죠? 여기 제목을 적어주시고, 언제 다녀왔다 이런 게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수정을 조금 해봐 주시고, 동피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적어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제목이 동피랑이잖아, 그죠? 그래서 동피랑에 있었던 내용들 뭐 잠깐 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수정해 보시겠어요? 여기 수아님도 내용을, 아까 제목,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입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시면 좋죠? 네. 뭐 내가 언제 먹어도 맛있는 딸기, 뭐 이렇게 한다든지, 가장 좋아하는 딸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라든지 제목을 약간 이제 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의 제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풀어주셔야 돼요. 내용에는 그 뭐 가장 왜 좋아하는지, 왜 언제 먹어도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문에다가 그런 이유를 좀 적어주고 이제 해주면 이게 아주 멋집니다. 글이. 아까 제가 이렇게 봐드렸죠. 그거를 이렇게 수정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수정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수아님도 해보세요. 네, 네. PC로 하셔도 되고 핸드폰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작동 방법은 자꾸 손에 익히셔야 돼요. 뭐 내가 PC로 했지만 핸드폰밖에 손에 없으면 핸드폰으로 조작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핸드폰이 또 불편할 때는 PC가 있을 때는 PC로 이렇게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민주님, 네, 제가 아이디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카페에 있겠다, 그쵸? 카페에 저 어디쯤에 민주님께 있네요. 여기에 민주님의 블로그 보기. 그러면 이제 여기 민주님 겁니다. 자, 민주님 오늘 피드백 받고 싶은 거 없으세요? 자, 여기 그 대화는 안 되세요? 민주님 거? 이제 민주님 거 블로그인데, 아이들에 대한 거 올렸다, 그쵸? 5월 10일 바다식목일. 바다식목일은 뭘까요? 5월 10일 바다식목일. 민주님 이거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면, 대화를 좀 살짝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기가 어려워. 동영상 유명한데 의외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일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보고 있어가지고, 음소거 푸는 게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괜찮고요. 그럼 피드백 안 받으셔도 됩니까? 네, 제가 화면이랑 그 소리는 듣고 있어가지고, 네. 해주시면은 피드백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응답해드리는 건 조금 불가능할 듯 합니다. 네네. 지금 여기 이건 뭐죠? 제가 질문을 좀 해야 돼서.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바다식목일이 뭘까요?
바다 식목일이요? 바다의 바다 숲을 잘 유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네.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날짜고요. 아, 네네. 딱 여기서 자 제목을 이렇게 넣었는데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네. 보는 사람이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 네. 바다 식목일이. 그러니까 이 관점을 내가 포스팅을 했지만 보는 사람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 포스팅을. 그러면 네. 여기 시작할 때 풀어주시면 좋죠. 5월 10일이 바다 식목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 바다 식목일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네. 뭔가 제목을 넣었다라는 거는 어떤 주제에 대한 핵심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거는 일반적이더라도 내 나름의 정의가 따로 있으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거를 살짝 풀어주고 이거 공감하겠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하고 공감을 하고 이제 이건 아이들 지났지만 잊지 않기 위해 바다 식목일 관련 영상을 봤다. 그러니까 이거 본 거는 지금 이게 올린 게 오늘이잖아요. 20일 날. 예, 예. 이제 어제 올렸죠. 어제 올렸는데 지금 10일이 지났지만 관련 영상을 봤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유출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입니다. 바다 식목일은 이러이러한 날입니다. 근데 지났지만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있고 이 말이 연결되면 참 좋겠죠. 지났지만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떻게 아이들이 보고 있죠. 지금 아이들과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를 쭉 풀어주시면 글과 그림이 이해가 매칭이 잘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책을 찾기 어려워. 이런 거가 뭘까요? 아, 바다 식목일 관련된 거요. 그렇죠. 그런 게. 식목일에 관련된 책은 찾기가 어려워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내주는 거죠. 그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주관적인 말이니까. 그러니까 바다 식목일에 대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동영상을 이용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이건 100% 주관적인 걸로 쓴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공감할 수 있게끔 쓰면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글을 쓸 때. 훨씬 더 쉽거든요. 보는 사람이.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교부환경부가 합심해서 만든 공들인 영상들이 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주죠, 이제. 그러니까 없는데, 힘든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정보를 좀 주고 계세요.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관련 영상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이 사이트까지 연결했어요. 근데 지금 사이트가 안 들어가져요. 보면 URL 붙이는 거. URL 붙이는 데가 리스를 안 했어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네. 핸드폰으로도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 네. 기능이 오래 걸려서 저는 그렇죠. 네, 이게 PC로 하면 되게 편한데 맞아요. 네. 실은 제가 블로그 글을 웬만하면 짧게 쓰려고 하는 게 네. 핸드폰은 너무 애들 앞에서 오래 붙잡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엄청 간결해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포스팅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주려고 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친절하지가 않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지금 사이트 들어가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복사도 안 되지. 이거 일일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죠.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팅은 정보를 주고 공유하는 곳인데 뭔가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거를 아예 없으면 괜찮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주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보일 수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좀 짜증이 나겠죠,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줬지만 좋게 주지 않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훨씬 이 포스팅이 풍성하고 좋죠. 지금 굉장히 좋은 정보도 많이 주고 있고 이제 이런 거 담고 있는데 그냥 완전 주관적으로 내가 그냥 내 기록장으로만 남기기에는 조금 아까운 이게 공유죠. 공감이죠. 그런 거를 조금 더 살려가지고 포스팅을 하면 훨씬 이게 돋보이고 찾는 사람이 많겠죠. 정보를 주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이웃분들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저 듣고 있으니까 네. 피드백 부탁드려요. 저 음소거 좀 잠깐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피드백 주시면 저 계속 듣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수아님 하셨어요? 미숙님하고 다 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민주님 거 포스팅을 좀 볼게요.
지금 민주님이 우리랑 똑같이 시작을 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보면 없어요. 제목이. 그죠? 요거 할 수 있으면 요거 지금 들어가서 요거 다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블로그만 있다 보니까 블로그만 있어서 눌러보면 그냥 최근 거밖에 올라오지가 않죠. 이렇게.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카테고리 한번 볼까요? 여기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은데 카테고리의 내용을 마치 그냥 올려진 것만 봐야 되는 입장으로 보게 되잖아요. 들어오면. 블로그 이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 여기도 있다 그죠? 아 이거 넣으면 되겠다 그죠? 자라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의 이거 있고. 아 이거. 자 이렇게 포스팅에 여기도 이거 똑같이 넣어주시면 더 친절합니다. 위에. 여기도 있지만 왜냐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여기 없으면 모르듯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지금 홈페이지형 스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홈페이지형 스킨인데 이거가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여기다가 카테고리를 나열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카테고리처럼 위에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뭘 하지? 무쇠벼루 삼겹살 이게 뭐지라고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올리신 거예요. 김치찌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임팩트 있는 단어 한 단어로 김치찌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비도 왔네요. 보니까 비도 오고 칼칼하면서 보글보글 뜨끈한 국물의 김치찌개 왔다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되게 재밌게 쓰셨어요. 이거를 여기다 한 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칼칼하면서 보글보글 뜨끈한 국물의 김치찌개 왔다죠. 이렇게 이거를 이 제목에 딱 넣어보세요. 그럼 되게 어머 김치찌개 칼칼한 생각난다라고 해서 클릭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김치찌개만 하면 우리가 전혀 연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한 김치찌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김치찌개에 대한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정말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더 여기 지금 문장 쓰시는 것처럼 그대로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을 쓰시고 다시 이걸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 이걸 푸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아침에 창문을 여니 비가 불슬불슬 내리더라고요. 언제? 20년 11월 18일 날. 근데 이것도 약간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포스팅한 날짜고 이건 글을 썼는데 그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할 때는 어제 그랬는지 언제 먹었는지 날짜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공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칼하면서 보글보글한 뜨끈한 김치찌개를 언제 먹었는지가 없죠. 지금 비는 지금 아침에 내렸는데 그래서 국내산 김치 숭숭 썰어서 올리고 김치 재사용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음식점 같은데 그죠? 가게에서 직접 우린 진한 사골 육수 듬뿍 담아주고 국내산 목살 성성 썰어서 올리면 완성. 이게 지금 맛집 포스팅이다 그죠? 지금 본인이 가시는 맛집에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줍니다. 라면 사리도 주고. 근데 여기에 지금 본인이 정의를 내리셨죠? 김치 재사용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죠? 내가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이 사장님하고 이 집에 대해서 잘 알았을 때라고 하는 문구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집은 절대 재사용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타인의 말을 빌려서 해르죠. 이거 뭐 절대 아닙니다는 내가 운영하거나 내가 만들었을 때 정의할 수 있는 글이잖아요. 그거의 차이를 이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지금 음식을 먹으러 간 집인데 정의를 내려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포스팅을 우리 맛집 포스팅 다음에 할 건데 홍보해 주려고 그러니까 홍보해 주면 맞죠? 홍보해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홍보해 주려면 아까처럼 위치도 나오고 어디 집에 언제 갔고 좀 디테일하게 이 가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왕 가게를 홍보해 줄 거라면 위치도 넣어주시고 뭐 언제 먹으면 맛있는 김치찌개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넣어주시면 다음 맛집 포스팅 할 건데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순서에 의한 것들을 이제 간과하시고 자꾸 이제 그냥 없이 내 주관적으로 올리면 이렇게 되십니다. 우리가 아까 미숙님 거 했죠. 그 여행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훨씬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동기를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넣으셨죠. 이분 이거를 맛있다라고 홍보해 주기 위해서 넣었어요. 때가 되었네요. 이렇게 먹는 모습까지. 이거 돈 받고 올린 거 아니시잖아, 그죠? 여기다 넣으셨네, 그죠? 자,
아까처럼 아까 미숙님이 위치를 먼저 올렸죠. 위치를. 자, 위치를 먼저 올린 거와 위치를 뒤에 올린 거 무슨 차일까요? 저도 위치를 넣었습니다. 보면 저는 이 위치를 안 넣네요. 부산 여기를. 위치를 넣는 거와 안 넣는 거, 그 다음에 위아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떨 때 위치를 넣어주고 그 위치를 맨 처음에 넣었을 때랑 뒤에 넣었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뭘까요? 자, 제가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저번에 얘기한 이분이 벨벳 사랑 이거를 제가 다녀와서 이걸 네. 알려야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민주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분이 돈을 주면서 이걸 써주세요 하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냥 홍보를 해주고 싶은 거죠. 이 집에 대해서. 자, 그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이다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쓴 거죠. 자, 저는 어제. 그러니까 3월 11일 날 올렸는데 어제래요. 그럼 언제 갔어요? 3월 10일 날 간 거죠.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줍니다. 언제 있었다라는 거를 날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제 갔습니다. 어제 갔고 만났습니다. 어제 가서 이런 분을 이분하고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갔다라는 인증사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고 여기가 어딘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글을 올릴 때는 보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글을 올려주신 게 이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막 뒤죽박죽 올릴 수 있잖아요. 먼저 이런 것도 올릴 수 있잖아요. 이걸 받고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글에 있는 사람 이해도가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위치한 거,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먼저 서문에 이유를 풀어줍니다. 배경, 여기를 왜 갔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렇게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를 순서대로 풀어줍니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갔거나 어떤 곳을 설명할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염두에 두시면서 쓰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좀 길게 제가 이렇게 썼으면 쭉. 근데 이제 우리 미숙님 거 한번 볼까요? 수아님 거랑 수정하셨죠? 자, 수정하셨습니다. 수아님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구나 딸기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걸 봤더니 네. 과일 중에 나는 딸기를 가장 좋아한다.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다. 이 딸기를 요플레에 넣어 먹어도 맛있다. 특히 여름에는 얼음과 갈아 먹어도 맛있다. 그래서 딸기는 언제든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 네. 되게 깔끔하게 딱 되셨어요. 어떠세요? 수아님 어떠세요? 수아님 아까랑 아까보다 그 남 거 보듯이 보니까는 조금 이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네. 만들어 놓고. 예. 맞습니다. 글을 쓰면서 내가 남 거라 생각하는 입장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했지만 글은 타인이 보는 글이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이 보는 입장에서 풀어내셔야 돼요. 글을 쓰실 때. 자, 그죠?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죠. 여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 했잖아요. 제목이. 그럼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한번 더 적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딸기를 가장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유. 여기. 그죠? 여기 시작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입니다. 라고 한번 더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장 딸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식감, 예쁜 색깔, 그리고 입속에서 먹었을 때 어떤 맛,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합니다. 임팩트가 강하죠. 그리고 여기 또 설명을 해주니까 훨씬 더 공감력이 큽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네. 이것도 아주 잘하셨어요. 제목을 일단 나의 취미생활 중 하나, 만화보기. 네. 벌써 이제 취미 중 하나가 만화보기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취미의 카테고리에 만화 올라왔고 다른 것들은 취미인지 아닌지 지금 구분이 안 갑니다. 제목에서 일단. 어떤 건지 알겠죠? 이런 거예요. 취미 중 하나, 만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만화, 나무 가꾸기, 여행하기 올라올 수 있죠. 그럼 그게 다 취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 카테고리에 맞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갔더니 여기도 만화 제목은 토리코입니다. 만화입니다. 좋아할 듯 합니다. 네, 완성도가 높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이 만화가 좋은지를 이 문장을 위로 뽑아주시면 더 좋겠죠? 이 요리를 하는 거를 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봅니다. 재밌습니다. 그쵸? 그리고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을 한번 보는 것도 좋아할 듯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죠. 네. 자, 한번 수정해 보시고요. 자, 우리 스카이님 거. 스카이님 수정 안 하셨네요. 예, 지금 등록한 거 보시나요? 등록이 안 됐습니다. 아예 그냥 등록을 했거든요. 수정이 안 됐어요. 보시면. 아, 등록했는데 쌤. 아예 그냥 그러니까 새로? 등록을 했어요, 쌤. 등록. 수정을 하셔야죠. 아, 네. 그냥 내용을 그냥 사진 다른 거 하고 다시 다 했어요. 아, 순서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 쌤 나왔네. 네, 네, 네. 예. 동피랑 가는 길에 내가 만난 것들. 네. 제목 아주 임팩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제목이 뭔지를 이제 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설명으로 제목은 간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 듣는 거랑 네. 본인의 경험을 제목으로 다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만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포스팅을 볼 때 블로그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림하고 글하고.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올리기에 바빴죠. 그죠? 근데 올려놓은 걸 보면 자, 이건 보면 5월 11일에 갔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글이 올라있고 어디를 갔다. 통영 동피랑을 갔다라는 건데 갔다라기보다 가는 길에 만난 거라는 굉장히 명확한 구체적인 여기 주제를 여기 제목에다 달았어요.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서 벽화마을에 갔다라고 지금 제목은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죠? 제목만 지금 얘기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하만 말미산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은 게 여기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죠? 언제 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하만인데 마리산도 있고 뚝방인가 봅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계속 하만 뚝방에 이 꽃이 감성을 뒤흔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감성을 제대로 흔들었나 봅니다. 5월 달에 이렇게 이제 전체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글과 제목을 보면서 그림과 글을 사진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중에 어떤 걸 들어가고 싶을까요? 본인들의 관심 있는 걸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근데 이제 글이 딱 있습니다. 경남 고성 하면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인정 잘 하시는 블로거분들 보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치를 않고 개념치 않고 하고는 있는데 길어지고 단어 키워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검색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통영 이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통영 동피랑 이렇게 딱 제목을 치면은 검색 카테고리에 많이 노출이 더 자주 되더라고요. 날짜까지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점 이제 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파워 블로거들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는 제목이 딱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하면 통영 동피랑 막 이렇게 딱 하면은 통영이랑 동피랑만 쳐도 언제든지 이게 노출이 될 수 있는데 날짜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조금 노출되는 게 좀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포스팅을 하고 그 포스팅이 잘 홍보되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을 따서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블로그에 많이 검색되고 유입되게 하는 거 파워 블로그. 지금 이분은 이웃들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민주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다릅니다.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전혀 모르고 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지금 보실 수 있는 게 서로 이웃만 볼 수 있게 공개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못 봅니다. 일단 아무나 못 보기 때문에 날짜를 적어주면 훨씬 좋죠. 우리가 이제 같이 공유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언제라고 한눈에 보면 이분이 언제 갔구나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짜 때문에 뭐 유입이 되고 안
고가 아니고 이게 제목은 맨 앞에 쓰는 거에 위에 검색이 잘 되는데 검색이 잘 되는 이유가 무조건 뭐 제목만 쓴다고 검색이 잘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내 블로그의 지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 조금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우리 그 스카이님은 잘하셨어요. 그렇게 날짜 쓰시고 5월 10일 날 다녀온 거죠. 오늘은 지금 20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날짜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날 네. 다녀왔다. 동피랑에 가는 길에 내가 만난 것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가는 길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겠죠. 가는 길에. 그래서 봤더니 지금 회안면 해안도로에서 거북선이 다리 위에 뭐 이렇게 이제 본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 경남 고성에 있는 걸 지나서 갔다. 그죠? 자, 네. 이렇게. 네. 통영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네. 당장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오. 그러니까 지금 통영 가는 길에 잠깐 내려서 들리신 거네요? 예. 가는 길에 너무 멋져가지고. 아, 지금 여기가 멋져가지고. 예. 아, 그 거북선이 그래서 고성에 있는 거군요. 아니, 이 다리가, 어. 아니, 이쪽에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실제로 무슨 다리인지, 어. 그때는 제가 그거를 안 했는데, 제가 글을 쓰려고 보니까 무슨 다리다, 무슨 면에, 그러니까 제가 위치만 말하고 해안면 해안도로에 있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다리다라고 명명이 돼 있으면 되는데, 제가 이걸 글을 쓰느라고 그때 처음에 아까 그 글을 쓰느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지식 없이 그냥 저의 그냥 느낌만 적었습니다. 전혀 어떤 정보 없이, 그러니까 지식적인 정보도 이렇게 좀 들어가주면 참 좋을 텐데, 예, 그게 제가 뭐 찾는 기술이 부족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그런 조금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이게 자꾸 포스팅을 하다 보면 가장 그러니까 정보를 주려고 올렸는데 사실 그 정보를 제가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여행을 갔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사전에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떠나고 싶어서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동피랑을 가려고 나갔는데 가다 보니 너무 다리가 멋진 거죠. 뭐 거북선도 막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아무 사전 지식이 없죠. 사전 지식이 없고 그냥 즐기고만 오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순간 찾아볼 수는 있는데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을 즐기고만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포스팅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죠. 사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이 쓴 거라든지 본 거를 참고도 하고 정보를 그렇게 내가 습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전 지식이 원래 없고 나는 경험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전 지식까지 넣어주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풍성해졌잖아요. 그 정보, 그렇죠. 경험만 있는데 정보까지 넣어주니까 글을 쓰면서 그 정보를 넣어줌으로 해서 나한테는 그 사전 그리고 아무도 내가 그 전에 지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걸 미숙님한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 전에 사전 지식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가 있어야 되지라고 말하지도 아무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공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식을 내가 넣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포스팅은 굉장히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블로그라는 의미가 이제 막 이제 포스팅을 해서 그 홍보가 많이 알려져서 정보가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많이 오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이유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대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막 없이 그냥 막 어떤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거 상업적인 것만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쁘게 내 블로그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저는 제가 마케팅적인 요소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육적인 부분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거, 본인한테 맞는 블로그에 맞게끔 제가 설명해드리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블로그 마케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스카님도 지금 제목을 아주 잘했다는 게 그 이제 미숙님은 이제 그 전에는 그죠 이렇게 막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하면서 올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임팩트가 강해지죠. 요 사진만 딱 봐도 이것만 보면 동피랑에 갔고 그죠? 여기 가면 동피랑으로 했는데 동피랑이 아니고 어디죠? 가는 길이잖아, 그죠? 이거라는 거를 암시해주고 있죠. 그렇게까지 올린 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습한다고 몇 개를 올렸지만 연습한 이 글에서는 날짜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미숙님은 날짜를 내주시는 게 훨씬 임팩트가 강합니다. 왜냐면 이제 서로 이웃들한테 나 언제 갔다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게 이제 네.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날짜가 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 날짜가 이제 이거는 예. 지금은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예. 나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예. 어떤 연습의 어떤 가는 길 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연습을 하다가 우리가 잘해지는 거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음.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죠. 근데 연습을 해보지 않고 바로 전문가나 잘하는 사람처럼 포스팅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옷에 맞지 않은 거를 입고 마치 내 옷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포스팅이. 그렇겠죠. 그래서 포스팅은 본인이 쓸 때 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본인이 쓰는 글이 제일 쉬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날짜 써주고 이렇게 쓰다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뭐 통영 동피랑 이렇게만 써도 되죠. 그리고 네. 통영 동피랑 가는 길 이렇게만 써도 되죠. 예. 예, 네, 익숙해지고 굳이 이제 내가 그럴 필요도 없겠다 느낄 때는 그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다가. 네. 그러면 네. 이게 제목인데 이 제목이 100글자까지 들어갑니다. 100글자. 예. 자, 예. 댓글 보시면 제목이 아주 긴 게 있고 제목이 짧은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지금 제목이 이것처럼 이게 3줄 제목. 예. 맞죠? 이건 2줄 제목. 제목이 짧은 건 짧고 긴 건 깁니다. 제목이 긴 건 엄청 길고요. 예. 제목이 다 못 썼습니다. 끝까지. 그죠? 안 보입니다. 와, 저는 진짜 제목이 길어도 2줄이라 생각했는데 완전 반전이네요. 네, 제목이 딱 들어가 보면 예. 제목이 풀로 예. 돼 있어요. 풀로 이렇게. 꽉 예. 찼습니다. 꽉. 어떤 건지 알겠죠? 예. 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제목에다가 네. 거의 그냥 포스팅을 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를 다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줄 때는 제목을 많이 적습니다. 네네. 근데 많이 적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제목을 많이 적는 이유도. 왜냐면 제 거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시켜 주려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예. 좀 길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독서만 하면 어려우니까 디지털 독서는 부모와 자녀의 동반 성장 이렇게라고 풀어주고 디지털 독서 3030은 성공을 축하해요. 아, 이거 성공을 했네요. 뭐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자녀의 성장을 위한 부모 마음 이렇게 이제 메뉴에다가 넣어주고 밑에 이제 이런 내용까지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걸 이해시켜 주려고 조금 더 길게 적은 거죠. 근데 이제 네. 짧게 적은 것 같은 경우는 뭐 그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것도 일상이거든요. 그냥 창원 대방공원에 장군이랑 힐링 산책했어요. 이렇게만 적어주는 거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여기를 갔어. 그리고 이제 하남 스타필드 안녕 자두야 팝업 스토어에 다녀왔어요. 뭐 이렇게 그냥 딱 뭘 했어요라고 보여주죠. 그리고 뭐 카페 귀인께서 꽃차 대접받았어요. 이렇게 짧게 그냥 뭐 네. 했어요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여기가 어딘지를 먼저 설명해 주죠. 위치부터 제가 네. 이렇게 다녀왔어요라고 하면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딘가를 홍보해 주려면 어떻게 되죠? 항상 어딘지 위치를 먼저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에 네. 갔었는지 그리고 예. 이렇게 꽃차를 이런 데서 먹었습니다라고 그 집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 제가 이거 정말 여기 예. 주인이 전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자의로 너무 이뻐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죠. 이렇게 예. 너무 왜냐면 이쁘다. 우리가 차 뭐 커피만 너무 마시고 이러니까 저도 카페인 때문에 네네. 좀 그쵸. 자기가 힘드는데 네. 네. 너무 이쁘죠. 찻집이 참 많이 이렇게 없거든요. 네네. 예. 근데 되게 꽃차만 위주로 해서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쁘잖아요. 일단 공간이 예. 예쁘네라는 예. 마음이 들고 그 느낌을 예. 들어서 이제 귀인한테 이제 이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올려주고 여기 보면 이제 오. 메뉴판까지 친절하게 그죠? 이 집에 예. 갔는데 막상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꽃차가 보니까 제목을 너무 이쁘게 오. 내 몸을 가볍게 해독차 뭐 이런 거 녹차. 너무 좋죠. 예. 이걸 보면 어떨까요? 내용 이거 안에도 너무 예. 예쁜데 제목도 예. 한번 마셔보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화장독에는 아카시아 이름도 네. 참 잘 지으셨네요. 네, 된장도 만나보고 싶다. 네, 그렇게 만드셨고 예. 사보세요. 너무 이쁘죠, 색깔. 예. 저는 여기 색상이 너무 예뻤는데 이 차 이름이
미세먼지에는 지 목련. 목련. 네,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이 길이 가로수 길인데 장원에 이렇게 가로수 길이라는 거를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예. 너무 예쁘죠. 예. 네. 예. 그러면 어머 이런 길에 이런 찻집까지 예. 있네라는 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끝쪽에 오니까 이제 이 꽃집이 제일 그 가로수 끝길에 있었는데 쭉 걸어오면 여기 첫 입구예요. 그러니까 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해놓고 여기도 여기 위치를 설명해 두고 있죠. 이렇게 가로수 길이 예. 쭉. 자원 가로수길. 네네네. 그래서 설명을 아, 해주고 저는 막 땀이 예. 나서 이렇게 힘들었다 뭐 이러면서 이 포스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예. 제가 이 마치 이 꽃집을 홍보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저한테 같아요. 마치로 내 돈 내산. 네네. 뭐 이날을 얻어먹긴 했습니다. 이제 그 가서. 근데 이제 예. 이런 걸 보면 이제 예. 이분은 어떤 집을 소개해 줄 때 어떻게 될까? 굉장히 그 집을 돋보이게 설명해 주는구나라는 볼 수 있는 사진도 억수 잘 찍으셨네. 사진을. 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거를 예.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알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네. 근데 저의 블로그를 이런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광고를 해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집 소개를 받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포스팅 해주면 뭐 5만 원, 작게는 5만 원, 뭐 저작게는 2, 3만 원도 받아요. 이렇게 써주면, 잘 써주면. 근데 저는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집에서 연락이 오면 선별하긴 하겠죠. 저하고 또 뭐 맞으면 하겠죠. 근데 맞지 않으면 저는 안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에 관한 걸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조를 안 해요. 이런 거를. 갔다 네. 오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네. 않는 포스팅을 안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저하고 관련된 것들만 포스팅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저는 아이들을 만나니까 아이들이 뭘 좋아하냐 이걸 좋아해요. 자두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디 갔다 왔어요? 하남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녕 자두야 팝업 스토어를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 네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방영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안녕 자두야 네. 이런 정보도 주고 그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에 갔다 왔습니다 하고 항상 먼저 올려주죠. 이렇게. 아, 보세요. 이제 사진을 내가 가서 네. 했던 것들 쭉 사진 찍어갖고 네. 네 예. 을 하죠. 이 그림만 봐도 어때요? 뭐 굉장히 다녀온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죠. 어떤 네. 내용인지를 확 알 수 있는 내용을 네. 이렇게 담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정보를 줄 때는 어떤 풍성한 게 좋죠. 네. 그러면 이제 미수님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시라고. 여행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게 가장 강점으로 돋보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글보다 그림에서 다 말해주는 거다. 아까 제가 그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네. 여기 왔지만 뭐 여기도 찍어주고 옆에도 찍어주고 바다도 찍어주고 막 굉장히 이게 하늘도 찍어주고 많이 찍는 거예요. 사진을 각도에 따라서 많이 찍어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한 장씩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3장씩 한 번에 3장씩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진이 이렇게 네. 사진이 한 번 올릴 때 이렇게 2장, 3장씩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예. 똑같은 거 한 번 보는 것보다 어때요? 예. 여러 장을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죠. 예. 이제 뭐 앞에 뒤에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주는 거죠. 여러 가지를 찍을 때 뭐 이것도 이 장면 또 다른 장면 음식 나오는 장면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훨씬 풍성하죠. 주는 네. 그림에 대한 정보가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찍어서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 쭉 예. 옆으로 갖다 놓으면 하늘. 이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붙어요. 사진이. 이제 그거 설명할게요. 자, 네.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진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글쓰기에 들어가면 사진 어떻게 하냐. 지금 미숙님 PC에서 가능하세요? 글쓰기. 네. 지금 노트북 하고 있어요. 노트북 가능하시죠? 예. 저기 수아님 그 혹시 딸기 사진 하나밖에 없으세요? 과일 사진 말입니까? 아니 딸기 사진 찍었던 거 하나였어요? 예, 딸기는 하나밖에 못 찍었어요. 네네.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개를 찍으세요. 사진 네. 찍으실 때 여러 장씩 네네네. 찍으세요. 혹시 그러면 네. 여러 네네. 장 있는 사진 있을까요? 요것도 한 장 찍으셨죠? 네네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 장 찍은 사진 있을까요?
사진들이 거의 다 한 장씩이셔가지고 그죠? 자, 요건 2장이다, 그죠? 2장이시고 자, 사진이 일단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사진이 그나마 제일 많다, 그죠? 3장. 네네네. 자, 이 3장을 하나로 합쳐볼게요. 여기 이제 수정하기로 다들 들어와 보시고 미숙님은 여기 동피랑 여기 내가 가는 것들 여기로 수정하기 들어와 보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뭐해요? 자, 수정하기 들어오셨어요? 자, 어떻게 편집하느냐? 편집은 그림이 자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번에 했던 거 콩나물 이렇게 그림이 몇 장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PC에서 그죠? 연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자, 저번에 잠깐 했었죠, 그죠? 여기 그림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연두색 이렇게 테두리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수정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사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두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쵸? 수아님 되셨어요? 음소거를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그 사진 눌렀는데 네. 저는 하나, 둘, 셋, 넷, 삭제까지 4개거든요. 맨 앞에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연두색 표시로 이렇게 박스가 네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네네. 미숙님 되세요? 네. 요 지금 이거 네. 노트북을 제가 우리 아들 거를 쓰다 보니까 블로그가 안 깔려 있네요. 제가 블로그 잠깐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해야 되죠. 네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금 다시 할게요. 네, 예.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수아님, 이게 선택됐다라는 이해를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네.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4개가 뜬다고요? 네, 앞에 그 글자 적는 이 칸은 안 뜨네요. 아니, 2개가 안 뜹니까? 네, 아니 빨간 그 두 번째 거부터 뜹니다. 사진 그 이건 안 수정하는. 뜨고요. 네네. 왼쪽 정면 안 떠요? 또 왜 안 뜨죠? 자, 이거 사진 편집입니다. 그죠? 네. 네, 자, 이거 딱 들어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죠? 바뀌었습니까? 네, 사진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도구들이 나오죠? 그림판 도구들. 보이십니까? 이제 수환이 음소거 해지 안 하시고 저랑 대화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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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네. 자, 돌려보기 할게요. 여기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자르기 회전 이런 게 있어요. 자르기 회전. 예. 보이시죠? 미숙님 네. 들어오셨어요? 예, 지금 제가 블로그 지금 아이디 치고 있습니다. 네네. 들어오시면 말씀하세요. 자, 네. 회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사진. 되십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네. 사진을 잘못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찍어도 되고 옆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와서 네.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을 방향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사진을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에 맞춰서 찍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 장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버리는 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네. 없는 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진을 한 번씩 찍을 때 기본적으로 2-3장은 찍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 한 장면을 최소 2장, 3장, 한 장면을 2-3장,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2-3장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찍다 보면 이게 잘 찍어집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콩나물 찍었는데 여기 콩나물이 딱 선명하죠, 여기가.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고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쪽을 좀 잘라내고 싶어요. 이렇게 딱 사진만 담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지저분한 거 안 보여주고 싶을 때. 네. 그러면 여기 자르기.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자르기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삭감 모양 있죠. 이렇게 꺽쇠 표시라고 하거든요. 이거 그림에 이렇게 지금 당겨 올라가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사진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됩니까? 수환이? 네,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그럼 잘립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다시 살릴 수도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다시 또 가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편집이 가능합니다. 한번 찍은 사진을. 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내가 배경을 흐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모자이크 있죠.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에 가면 사각 모양이 있고 원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는 사각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만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주변이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때 왜 미숙님 얼굴 가리기는 했었잖아요. 그거예요. 이제 지저분한 건 이렇게 가려주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주변을 정리할 수가 있죠.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주변 배경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뭔가 내가 주변 대상할 수 내가 뭔가 굳이 이런 가리기를 할 필요가 없는 데는 상관없는데 좀 명확하게 가리고 싶다. 이렇게 흐린 거 말고 명확하게 가리고 싶다 이러면 여기 이제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라고 누르면 한번 눌러보세요. 다양하게 내가 이렇게 이런 스티커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제 이 사진 편집을 좀 하셔야 내 사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빵 이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재밌게 하려면 콩나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짠 이렇게 자랐습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가려놓고 얼마큼 자랐을까요? 하고 이제 사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직 이제 재밌게 그런 건 아직 포스팅을 제가 장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갖고 안 하는데 원래 저는 이제 성격상 성향이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짠 어떻게 됐을까? 뭐 해가지고 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딱 확실하게 가려주는 게 더 좋죠. 이제 그렇게 할 때 포스팅을 씁니다. 미숙님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갔는데 쌤, 이 화면에 뭐 어째야 이거 사각형 그때 이거 생겼는데 이게 가해 테두리에 쌤. 어떻게 하셨죠, 작가님? 어떤 거 테두리 말씀하시죠? 수정하기, 수정하기. 수정하기부터 하고. 네네, 수정하기 들어오셔야 돼요. 별점 3개. 예, 수정하기 그 하고. 별점 3개 말고 밑에 수정하기 수정되어 있는 밑에 내려서 수정 들어가도 상관없죠. 내려서 수정하기가 있던가요? 네. 화면이 다르죠? 에디터가 혹시 3.0이 아니고 2.0 아니에요? 에디터가? 위에 3개도 있고요. 밑에 내리니까 밑에 수정이 되어 있어서. 네. 수정? 그래서 수정을 들어오셨어요? 네. 제가 들어가지 않고 또 알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일단 수정이 중요하니까. 스카이님께 있어서 스카이님 걸 쫙 올리면 네. 맨 밑에 그 수정 화면이 혹시 뜨지 않나요? 같은 버전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볼게요. 제 거 한번 볼게요. 제 거를 뭘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올린 예를 들어서 포스팅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이 있는데 여기 수정하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밑에? 네네네네. 여기. 이거. 이거 있었어요? 네, 이거 또 네.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한글로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맨 밑에 수정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림판 도구가 지금 5개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왔는데 네. 지금 사진 편집에 들어갈까요? 아 사진 편집 네네, 사진 편집. 편집 편집 들어와서 아 모자이크도 있네. 네네, 들어오셨네요. 자, 예예. 그럼 본인 얼굴 이제 싫어했으니까 요거 가려보시고, 네, 이런 것들 가려보시고, 뭐 상관없으면 놔두시고, 아 예. 네, 그 이거는 놔두고 네네. 예. 쌤 여러 가지 이거 한 개에 4개 뭐 3개 들어가는 그거를 하려면 쌤 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편집은 어찌됐든 그 안에 들어가서 편집을 하는데, 편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글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 글 집어넣는 거 오늘 알려드릴게요. 글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림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T라고 적혀있는 텍스트. 예, T. 텍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가 나와요. 아, 예, 텍스트 나옵니다. 네, 그 말풍선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타이포라는 어떤 정해져 있는 글씨 모양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그냥 일반 글을 넣겠다면 일반 텍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 박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치죠? 뭐 한번 쳐보세요. 그기잖아요. 저기 미숙님 같은 경우는 동피랑이 아니고 그 통영이었잖아요. 예. 통영 아니고 통영 가는 길 그 고성 무슨 거북선 다리 뭐 이런 거잖아요. 고성 다리에서 이렇게 이제 글을 넣어보세요. 저기 수아님도 그 모임에서 이 뭐 책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봐주세요. 네. 아, 풍랑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시로 뭐 이렇게 글을 넣고 글 배치를 이렇게 적당하게 하시고 이제 여기 보면 서체는 글씨체를 바꾸는 겁니다. 네. 서체를 이제 이쁘게 본인이 원하는 글씨로 채로 바꾸시고 뭐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글자 크기도 바꿔보시고 이렇게 뭐 바꾸시고 색깔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넣어주고 진하게도 되고 여러 가지로 밑에 줄도 끌 수 있고 좌우로도 바꿀 수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이쯤 일단 놓겠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이제 누구 건지를 이제 보통 이렇게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 거다 이 사진은 이거는 내가 직접 한 거다라고 네. 그럴 때 이 들어가는 게 이거네요, 쌤. 네네 여기다가 이제 뭐 스카이 예. 뭐 바이 스카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작가 많이 하거든. 바이 좋은 작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을 못 가져가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자기가 안 갔는데 얼굴만 바꿔 그렇죠. 자기가 간 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포가지 말게. 포가지 말게끔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 한 가운데다 절대 못 가져가는 데다 딱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 뭐 못 잘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 위치를 딱 놓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러면 쌤 이게 이제 됐다. 네. 더블 클릭하니까 됐네. 네네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네. 근데 잘하시네요 이제. 네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덕분입니다, 작가님.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다양한 모양, 그러니까 연습해 보시면 되고 이거 여기서 연습을 다 하시고 저장을 완료를 안 하면 이거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뭐 이렇게 말풍선도 가져오셔도 되고 해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눌러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해보셔야 재미있게 해보시면 뭔지를 아시죠. 그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또 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미 들어가 버렸네.
다양하게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거가 잘못됐다 이러시면 완료를 누르지 않으셔야 돼요. 완료 누르면 이게 완료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그대로 사진이 이제 수정돼서 밖에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네. 콩나물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콩나물 시루도 있고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편집에 대한 얘기고 사진을 옮기는 거는 PC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된다 했죠. 연두색으로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볼을 내리거나 올려보세요. 그럼 화면이 커지거나 작아질 겁니다. 컨트롤 CTRL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볼을 올리거나 내리시면 화면이 커지거나 작아질 겁니다. 오, 돼요. 되죠? 그러면 예, 내가 컸다 이렇게 작아졌다. 네네네. 이제 오. 글을 쓰거나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이 기능 굉장히 좋은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이 이렇게 여러 장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선택한 연두색으로 지금 박스가 이렇게 표시되죠? 그럴 때 예.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연두색 박스 옆으로 이렇게 들어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화면을 또 키우시고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면 됩니까? 이하를 완료하면? 완료하면 뭔가 글을 썼던 게 그대로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예, 잠깐만요. 네. 제가 오늘 늦게 시작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 3시간은 안 해도 됩니다. 네네.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또 오후에 또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선생님. 네네. 예. 선생님, 스카이 담임 나왔고, 그럼 이게 선생님 3개로 되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금방 제가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밖으로 빼어져 있는 거를 그냥 찍어서 올리면 네. 됩니다. 이렇게. 아, 사진을 들어서 마우스로 예. 들어서 예. 떴다 뺐다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아, 이해 예, 잘 하셔야 돼요. 그림을 클릭했을 때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네. 나는 거는 이 사진을 선택했다. 출력할 수 있다. 예.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예. 선택한 이 사진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예. 나는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마우스를 아, 누른 예. 상태에서 잠깐만요. 올리면 올라갑니다. 선생님 글 순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다시 하셨어요? 화면에 들어가서 텍스트에서 수정한 건 아니시죠? 네네. 어디에서요? 뭐 봐달라고요? 사진 안에 들어가서 아까 말풍선이랑 텍스트였는 순서를 네네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순서? 이거 텍스트 넣는 거. 네네. 여기에서 텍스트 T 누르시면 네. 다양한 도구들이 나오죠. 네네. 아트 타이포라고 하는 거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 글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예 틀 자체를 네네. 말합니다. 틀을 있는 거 하셔도 되고 틀이 아니고 그냥 텍스트 글만 넣겠다 하면 추가 일반 텍스트에서 눌러서 그러면 박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용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넣으면 됩니다. 내용 넣으시고 지금 내용을 입력하세요. 네, 클릭 화면 뜨는데 클릭 더블 클릭. 네네. 네네.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되고 클릭 내용을 내용을 쓰시고 요. 색깔도 넣으시고 글자체 포인트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미수님 하셨어요? 네.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몇 개는 이렇게 되네요. 네네. 3개까지. 아, 3개까지 하시고 3개 한 예. 거를 이거 4개 되는 거는 뭐예요, 쌤? 4개도 됩니까? 제가 4개 뭐 만드는데 빼질란가는 모르겠네요. 네. 쌤, 이거를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된댔나? 어떻게 하면 빼지노? 빼는 걸 다시 또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네. 하면 연두색 박스가 선택이 되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요렇게 선택하면 지금 모양은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걸 빼시면 돼요. 밑으로 내리시면 또 돼요. 쌤, 쌤, 그것만 다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발행하면 돼요, 그냥. 자, 그림을 선택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했습니다, 쌤. 네, 연두색 박스가 나오죠, 이렇게. 예,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묻는 거와 똑같아요. 예. 얘를 이 사진 옆으로 가고 싶어 하면 이렇게 옮겼어요. 옮기죠. 예. 근데 난 다시 빼고 예. 싶어 하면 다시 눌러서 빼면 돼요, 이렇게. 예, 했습니다. 이거 됐죠?
근데 네. 이렇게 3개를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꽉 찹니다. 예. 그죠? 근데 예. 글은 안에 들어가 있고 사진은 밖에 예. 나와 있으니까 안 이쁘죠? 아, 그래서 예, 똑같이 예.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전체로 선택하면 이 전체 박스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예. 두색이. 예. 그럼 여기 맨 앞에 있는 걸 눌러주시면 문서 넓이처럼 딱 작아집니다. 해보세요. 이거 이해하시면 이쁘게 포스팅이 글하고 그림하고 간격이 맞춰지겠죠? 했습니다. 네네. 네. 오, 오! 잘하시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 네. 그죠? 오! 이 뭐냐? 이 네. 완전 어, 선생님 4개도 되네요. 네. 4개는 이렇게 2개씩 4개. 아, 그 개. 말이구나. 한 줄에는 3개. 아, 이렇게 예. 하면 아. 어때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지, 이제. 아, 같은, 예. 이렇게 여러 좀 개 보기가 좋네요. 네, 같은 거를 여러 개 찍으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사진을 예. 찍으면 여행가 예. 특히 사진을 많이 찍어서 많이 올려주신 보는 사람이 굉장히 힐링합니다. 그렇죠. 네, 예. 약간 이제 여행을 다니시면서 이제 포스트를 어떻게 올릴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재밌습니다. 예. 예. 재미있고 이제 예. 찍은 거는 올려놔야지 하고 또 올려놓으시고 예. 계속 이동하시고 이걸 이제 습관이 되면 굉장히 재밌겠죠. 그리고 예. 이제 저장해놨다가 내용만 이렇게 좀 수정해가지고 발행하시면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전문가 하신 게 여행 블로거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걔가 마치 예. 집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요. 저도 여기서 스카프까지 하고 계셨어요. 밑에 고양이도 있는데 네, 여기 강지를 더 좋아해서 내가 걔도- 강지하고 걔도- 놀았어요. 걔도 진짜가 아니구나. 네. 예, 강지. 예. 내가 이 강지랑 둘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똑같이 이렇게 막 찍은 사진인데 그거는 제가 안 올렸네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이제 예.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작가님. 자, 이제 우리가 뭐 효선님 하셨어요? 일단 사진 교체하는 것까지 다 해보고 다시 사진을 글자 안에 순서대로 다시 바꿔서 다시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네, 순서 잘 넣으셨고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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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계세요. 그죠. 네. 이제 글 집어넣는 거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우리가 어쨌든 포스팅 할 때 저도 지금 이거 워터마크를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아예 워터마크를 아예 만들었는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조금 더 높아야 되고요. 이제 그림을 좀 뭐 기능을 알려주고 싶은데 여기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데 넘어가기가 제가 좀 안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고 더 복잡할까봐 못 넣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수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 거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캡처 떠왔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보호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C라는 서명에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제 거가 이 자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 작아지는 제 거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는 이런 워터마크가 아예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은 아예 만드신 거죠? 네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아예 제 거라는 거를 부각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표시가 있는 거 다 저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네이버에 제페토라고 메타버스 지금 어제 포스팅을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렇게 어떻게 올리는 거 이런 거 다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약간은 조금 더 전문적이어서 네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편집하는 거 정도만 하고 워터마크라는 걸 이해만 하시는 것만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제 거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놓으면 이 사진이 온라인에서 유출될 때, 그러니까 검색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잖아요. 네이버에서. 그러면 좋은 작가라고 치면 이렇게 사진도 올라오고 저에 대한 게 다 올라와요. 네. 네이버 TV, 뭐 책, 뭐 그 블로그, 뭐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림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미지가 더 보기를 하면 이미지가 올라오는데 이게 워터마크가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 거가 네. 되는 건 이런 워터마크가 있는 건 이제 제가 네. 했다라는 거가 나오는 거니까 예. 워터마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도용이 안 되죠, 일단은. 그리고 그렇죠. 가져가더라도 제 거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잘 못 가져가거나 가져가도 제 거를 가져가면 제 거가 되는 거니까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네. 그런 걸 꼭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 검색을 하면 노출이 돼요. 검색을 하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노출된다라는 거는 객관화적인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에 자기 거의 흔적을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내 거라는 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에도 다 넣어주는 게 좋겠죠? 스카이라 네. 땅땅땅 넣어주시면 네. 좋습니다. 몰라서 못 넣습니다. 여태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넣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듣고 이제 이런 걸 조금 이해하시고 자꾸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예. 이제 이런 기초적인 건 이제 들을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이제 블로그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강좌가 되게 많은데 저가 이번에 그 구청에서는 또 뭐가 들어왔냐면 다음에 8월 달에도 한다 하거든요. 제가 또 저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해도 되겠나 싶은 생각을 좀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블로그 강좌 하니까 이게 너무 대상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시는 분은 들을 필요도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받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포스팅에 대해서만 올리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글쓰기, 두 번째는 맛집 탐방, 세 번째는 여행.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네. 하잖아요. 지금 미순이 같은 경우는 네. 여행에 대해서 하고 이제 우리가 예. 다음에 맛집을 할 거거든요. 맛집에 대한 걸 하고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셨어요, 수아님? 네, 뭐 하셨? 아니 사진 아까 뭐 넣는다고. 아 이거 글을 넣지도 않았다 그죠? 네네네. 따로 그릇 안 였습니다. 네네. 글을 넣으셔도 되죠. 넣으셔도 네. 공감 체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포스팅은 이제 감은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카테고리에 맞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제목을 썼으면 그 제목이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 제목이 뭔지에 대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고, 그 풀어줄 때 그림이 들어가주면 좋고, 그런 그림은 조금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또 그림에 대한 글도 넣어줄 수 있고, 내가 어디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수정 편집할 수 있죠. 그림에 대해서. 오늘 그것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이제는 전체적으로 포스팅을 올릴 때 자기한테 맞는 자기의 카테고리에 맞는 주제를 쓰시고 그 주제에 맞는 그림을 써서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실습인데요. 본문에 링크 거는 거, 발행할 때 주의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이제 좀 더 이제 완성도를, 그죠? 오늘도 그림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이거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조금 더 포스팅한 것들을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팅 올리셔야겠죠? 또 올리시고, 자,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우리가 포스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일기를 매일 쓰는 거. 요즘 블로그에서 지금 불챗이라 해가지고 블로그 챌린저를 하고 있어요. 일기, 그죠? 일기를 지금 블로그에서 하고 있는데 블로그 글쓰기는 밥 먹듯이 매일 하시면 하여튼 하루에 한 번은 매일 하시면 쓰는 방법을 익히고, 그죠? 첫 번째, 매일 하게 되면 쓰는 방법이 자연스러워지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30분 걸렸던 게 뭐 10분밖에 안 걸리면 20분이 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했던 거 구경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했는지 구경하러 가고, 구경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랑 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니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올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모방이 가능하죠. 아, 나도 이렇게 올려야겠다. 아, 이거 괜찮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나의 잘못된 점, 잘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매일 쓰면 어떻게 되죠? 글쓰기가 늡니다. 그냥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이렇게 썼는데 오늘은 흐리다가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문장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글쓰기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고 처음부터 잘 쓰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게 해보시면 보시겠지만 힘이 들어가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타인이 잘하는 거를 나하고 상관없는 걸 해가지고는 오랫동안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일기 쓰는 겁니다. 어떤 일기? 감사일기를 쓰는 거죠. 매일 내가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오늘 제가 몇 시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되죠? 이 블로그를 익히셔야 돼요. 그죠?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블로그를 하루라도 매일 와야지 늘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그러면 안 와요. 2달에 한 번 오고 석 달, 넉 달 되다가 뭐 1년 되다가 그러면 옛날에 해봤는데 하고 또 기능들을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근데 매일매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 시루가 자라듯이 오늘은 글만 썼는데 오늘 이 감사일기에 뭐 사진을 하나 넣을 수도 있고 그죠? 감사일기에 사진을 넣었는데 편집을 할 수 있고 그죠? 오늘 배웠던 것들을 조금씩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숙제는 매일매일 포스팅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짧게 감사일기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포스팅은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뭐 또 포스팅 올릴 거 있으면 이쁘게 좀 올리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감사일기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한두 줄을 적어도 괜찮나요? 감사일기는 목표가 그러니까 어떤 포스팅이든 글이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감사일기는 뭐죠? 감사에 대한 글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몇 개 하면 좋을까요? 3개? 2개? 그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3개는 올리겠다. 제가 네네. 나는 본인이 난 3개를 올리겠다 하면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3줄은 나오셔야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써보니까 많이 떠올라. 그럼 난 10줄을 쓰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글쓰기나 독서는 아웃풋, 꺼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많이 꺼내셔야 돼요. 글은 안에 있는 걸 꺼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가뿐해지십니다.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꺼내면 그리고 오늘 봤던 글은 내일 보면 왜 썼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나한테는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잘못한 게 그걸 지우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걸 보고 오늘의 내가 더 좋아지면 되는 거죠. 발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글은 많이 쓰셔야 돼요. 자꾸 쓰시면 늡니다. 일단. 그래서 일기가 가장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 일기를 계속 쓰시면 어쨌든 나를 자꾸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일기는 뭐 다양하게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라 그죠? 감사일기 갖고 뭐라 하시는 분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뭐 보통 3개, 보통 5개, 10개씩을 많이 합니다. 쓰다 보면 자꾸 늘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오늘도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예. 다음 주까지 포스팅 7개, 오늘까지 해서 7개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숙제 검사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하고 잘하는 걸 떠나서 그냥 매일 하나씩 네. 올려본다. 네. 나도 한번 올려봐야지 라고 하는 네. 생각으로 올려주시면 네, 다음 주에 보고 제가 피드백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네. 작가님 다음에 봐요. 네네. 네, 수아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